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전불패 TV의 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호선 라인에 걸쳐 있는 도봉구입니다. 도봉구 방학역세권에 들어서게 될 롯데캐슬을 여러분들께 분양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방학역세권인데요. 조감도를 보시면은 굉장히 멋있게 들었습니다. 대지 면적만 하더라도 거의 한 2,400평 정도에 가까운 널찍한 땅 모양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가죠. 분양가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서울 시내에서 역세권을 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분양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건축비가 지금 한 3배, 4배 정도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집가 상승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분양가를 크게 높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내로 요 앞전에 그 롯데건설이 시용했던 당산역세권이죠. 당산역세권 사거리에 D마크를 분양을 했는데 여기가 상업시설만 하더라도요 50대 1 전용 면적당 얼마냐면요 거의 전용 면적당 1억 7천에서 2억 가까운 아주 고분양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0대 1의 경쟁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거의 완판 다 끝났죠. 한 방에 싹 다 끝났습니다. 저희 손님도 한 3분 정도 추첨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는 받자마자 조그만 거는 5천만 원, 조금 큰 거는 1억 정도 피를 받고 바로 넘긴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방학역에 또 들어서게 될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랜드마크죠. 롯데캐슬 골든파크 상업시설 분양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고요. 여러분들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롯데캐슬 골든파크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조감도를 보시면 위에 아파트들이 있죠. 이 아파트들의 세대수가 282세대입니다. 여기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가 땅이 보시면 2,300, 2,400평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땅이 상당히 반듯합니다. 직사각형으로. 예전에 어떤 자리였냐면 롯데마트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판매 시설을 보시게 되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판매 시설을 분양하는데 전용률이 46.62%로 나오는 그런 상가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입지 환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가 볼 텐데요. 입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가를 사거나 어떤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일단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입지입니다. 입지가 어떤 입지? 입지 중에서도 어떤 입지냐?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요.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요. 조건이 따라야 됩니다. 일단 살기 좋다든가, 일단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든가, 그리고 교통이 좋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조건이 맞춰줘야만이 인구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노후되었던 저평가되었던 저층 주거 단지들이 전부 다 아파트로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일자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요, 자, 창동 역세권이 있고요, 방학 역세권이 있고, 노원역이 이렇게 있죠. 상계역이 있습니다. 자, 이쪽 동쪽 방면으로는요, 상계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주공 아파트가 대부분 이제는 재건축이 연한이 끝났기 때문에 다들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다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죠? GTX C 노선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GTX C 노선 고속 광역 열차인데 이 라인에 걸쳐 있는 부동산의 가치들은 전부 다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GTX C 노선이 들어온다는 거고요. 창동 역세권에 보시게 되면은 창동 시립운동장이 있습니다. 이 운동장, 대규모 운동장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서울 아레나, K-팝 공연장이 들어옵니다. 이 공연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지역 경제를 살리느냐 마느냐, 이러한 대단히 큰 개발 호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죠. 창동 차량 기지가 이쪽에 있는데요. 여기도 큰 부지입니다. 이 큰 부지에 뭐가 들어오냐면 바이오 산업단지, 대기업들의 바이오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학병원도 유치가 확정이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일자리가 해결이 되고요. 어느 정도 일자리가 해결되고요. 주택이 재개발이 해결되고요. 그리고 동부 간선도로가 이렇게 내려와 있죠. 동부 간선도로 교통체증이 말도 못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시간에는 정말 강남까지 진입하려면 상계동에서 강남까지 1시간 반 정도를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지하도, 청담 사거리에서 상계동까지 지하도 고속 간선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자, 롯데캐슬 위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우측편 쪽에는 방학로가 있고요. 지나가고 있고, 도봉구청이 자리 잡고 있고, 이쪽 우측 일대에는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밀집 지역입니다. 거의 한 2만 세대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만 하더라도 인구 밀도가 높죠. 그리고 방학역을 기점으로 해서 좌측편을 보게 되면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 교통시설을 이용하려고 한다면요, 어디로 가야 되죠? 무조건 방학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방학역 지역이 어떻게 보면 항아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로 빠져나가서 뭔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학역세권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 롯데캐슬이 위치가 방학역세권에서 얼마나 되냐면 거의 1분, 2분 정도면 거의 도달을 하는, 진입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실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미래 가치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또 두 번째로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겁니다. 분양가가 여기 1층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전용 면적당 1억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초역세권을 끼고 있으면서 랜드마크급을 이용을 하는데, 분양을 받는데 1억이 안 넘어가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는 1억 이하로 지금 형성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꼭 가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단지 배치도를 보시게 되면요, 대지 모양이 상당히 반듯하죠. 좌측편 쪽으로는 방학역세권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편 쪽으로는 도봉구청이 있고요. 그리고 양쪽 사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진입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가지고 도봉구청 방면으로 중앙 통로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쪽이 아주 메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는 사방 자체가, 이게 원래 롯데마트 부지라 그랬죠. 사방 자체가 메인 상권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 모난 데가 없습니다. 다 메인 상권이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경쟁이 치열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호실, 얼마나 많은 공급 물량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되는데, 자, 1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층에는 60개 호실입니다. 전체가. 여러분, 60개 호실이면은 개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전용 면적이 1층에는 대부분이 14평 정도입니다. 전용이 쓸 수 있는 공간이 14평 정도가 60개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턱없이 부족한 이유는, 자, 보통 보면은 1층에 여기 초역세권에 뭐가 들어올까요? 어떤 업종이 들어올까요? 개인 업종은 못 들어옵니다. 대부분이 대형 파워 브랜드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최하가 40평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음식점은 한 60평, 100평을 차지하죠. 자, 그렇다면 14평짜리를 몇 개를 묶어야 됩니까? 자, 14평짜리를 묶어보게 되면은, 자, 중앙 통로에 이렇게 하나 묶고요. 자, 2개를 묶고요. 자, 앞면 쪽에 하나, 2개. 자, 역세권 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브랜드만 들어오는데도 호실을 몇 개 가져가 버리죠? 25개, 30개를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요, 공급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2층 가보시게 되면은 38개 호실인데, 이거는 전용 면적이 한 24평 정도가 됩니다. 24평 정도가 돼요. 자, 그런데 38개밖에 안 돼. 2층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자, 헤어샵들이 상당히 많이 오픈하죠. 요즘에는요, 헤어샵 파워브랜드에서 개설 기준이 몇 평이냐면 40평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개인 브랜드는 어디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38개 호실을 갖다가 반토막을 내버리면 10개, 15개 정도 업종밖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3층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3층을 올라가 보시게 되면 10개밖에 안 됩니다. 3층에는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딱 정해져 있죠. 스터디 카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스터디 카페는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와야 되죠? 일종 근생인 병의원이 또 무조건 들어와야 되겠죠.
자, 기존의 282세대라고 하는 또 기존의 공급 세대가 있고요. 배후 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인구 밀대, 집중되어 있는 인구 밀대, 주 인구 밀도가 있기 때문에 이 상권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동 인구이기 때문에 병 우연히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1층은 한 8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평균적으로. 2층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5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층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분양을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지하로 내려가 보시면은요. 자, 지하는 전체 면적에서 반을 잘라서 반은 큰 대형 판매 시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일단 자금적인 여유가 있고요. 이렇게 하신다면은 지하를 공략하시는 것도 대단히 좋다. 이 판매 시설 같은 경우가 수익률이 대단히 좋습니다. 자, 일단 돈이 문제겠죠. 자, 여기에서 일단 롯데캐슬은요, 상권도 마찬가지, 상급시설도 마찬가지로 일단 계약금 10%가 지급이 됩니다.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40%는 중도금 무이자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입주할 때, 그때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잔금 치를 때 치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한 400평 정도가 여러분들 음식을 전문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푸드코트를 개별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관심이 있거나 또 음식점으로 우리가 임대 수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분들, 그렇게 계획하시는 분들은 코너로 분양을 받으셔가 저렴하게 받으셔가지고 또 수익률을 또 올릴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첫 번째 초역세권, 방항역 초역세권, 전체 주위의 개발에 직접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두 번째가 분양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분양가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사고 싶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청약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주택 청약 저축 통장이 필요하냐 이런 건 없습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청약을 통해서 청약 예비금만 준비를 하시고요. 한 1,000만 원 정도 준비를 하시고요. 청약 당일날 접수를 해서 사전 의향서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청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인이 가려지기 때문에 일단은 당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당첨만 되신다면요, 정말 여러분들 노후, 자, 노후는 정말 튼튼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품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6월 20일 날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위쪽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위쪽으로 전화 주시면은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